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엽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바로 어떻게 마술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마술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분야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저 같은 마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마술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보다가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마술사는 고든 브루스라는 분입니다. 이 고든 브루스는 스코틀랜드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마술사만 활동하신 게 아니라 사실 직업이 좀 많으신데, 마술사, 수집가, 그리고 또 연주가, 네, 그리고 또 역사학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다재다능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더블 베이스를 연주하셨는데, 심지어 이제 연주도 잘하셔가지고 스코틀랜드의 로열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에서 또 단원으로 활동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를 투어를 다니시면서 이제 마술 공연을 음악 연주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를 다니니까 좀 그런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마술사들을 만나기도 참 쉬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들을 항상 최고의 마술사들과 이제 나누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고든 브루스니 선생님이 어떻게 마술을 접하게 되었냐면, 아마 이러한 경우로 시작하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친구한테 이제 친구를 놀다가 친구가 마술을 보여줬대요, 고든 브루스한테. 그래서 어린 고든 브루스가 그 마술을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알려줘 그랬더니, 친구가 글쎄 뭐 지금 여기서 말하기 좀 그렇고, 너 만약에 진짜 이거 비밀 알고 싶으면은 여기 시내에 매직샵 있거든, 거기 가면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고든 브루스가 그래? 매직샵? 그게 뭔데? 이러면서 시내에 갔다가 깜짝 놀라면서 마술 세계가 이렇게 넓은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완전히 마술의 세계에 매료되고, 또 그게 이제 그분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마술사는요, 아트로 브라게티라는 분이세요. 아트로 브라게티, 조금 발음이 어려운데 이분은 이제 이탈리아 마술사예요. 근데 마술 중에서 좀 특이한 분야를 하시는데, 커스텀 체인지라는 마술이 있어요. 뭐냐면 옷이 슉슉슉슉슉 아주 빠르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커스텀 체인지에 이분이 발을 들이게 됐나, 좀 질문이 좀 있었는데, 그때 하셨던 얘기가, 원래 이제 마술을 좀 보여주는 건 좋아했대요, 친구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런데 좀 내성적인 성격이고 그래가지고 운동하는 것보다는, 마술만 하면은 친구들이랑 운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거울이랑 나를 두고 마술하는 게 훨씬 재밌었다라고 얘기했던 게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무대로 올라갈 때 의상을 입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의상을 입으면 뭔가 거기서 좀 이렇게 에너지를 느끼셨대요. 그래서 의상에는 힘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의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이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의상을 가지고 마술을 하게 되면서 그게 커스텀 체인지 액트의 이제 시작이 되었고, 조금 이제 한 가지 일화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이분은 마술을 그냥 하시지는 않으세요. 이분이 왜 이제 유명한 공연자가 되었냐면, 일반적인 커스텀 체인지 마술은 그냥 뭐 마술 옷이 바뀌고 하다가 이제 끝이 나요. 그런데 이분은 마술보다는 좀 스토리텔링을 더 하고 싶으셨대요.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옷이 바뀌면 그 캐릭터에 대한 연기를 이제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옷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캐릭터, 예를 들어서 피터팬 옷을 입으면 피터팬이 돼서 이제 날아가고 피터팬 연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들이 완전히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끔 만드는 거, 그게 이분이 추구했던 마술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마술사는 스티브 프라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영국의 다이나모라고 이제 TV 마술사 예명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 마술을 어떻게 접했냐면, 스티브 프라인은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지낼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떨어져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스티브 프라인을 거의 키우신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마술을 워낙에 좋아하셨고 또 스티브 프라인이랑 마술놀이 하는 걸 또 되게 좋아하셨대요. 서로 보여주면서 또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되게 흐뭇해하시고 네, 되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면서 참 재밌게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스티브 프라인의 또 재밌는 일화가 데럴이라는 마술사가 있어요. 이제 유명한 마술사인데 데럴이라는 마술사가 이제 스티븐의 동네에 와서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린 스티브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서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클럽 같은 곳인데 뭐 18세 이상만 이제 입장할 수 있는 뭐 그런 곳이었는데 정말 너무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대신 가서 데럴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괜찮다면 한번 만나줄 수 있겠니? 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스티브와 데럴의 만남이 성사가 되고 데럴이 정말 정말 괜찮으셨던 분인 거죠. 스티브에게 1대1로 또 마술 코칭까지 이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하시고 나중에 이후에 마술을 하실 때도 좀 그게 많이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마술사. 그 다음 마술사는 루이스 데마토스라는 분이 계세요. 루이스 데마토스는 어떤 분이냐면 2024년도에 SBS에서 더 매직 스타가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술사들 놓고서 하는 서바이벌 경쟁 프로그램이었는데 출연을 하셨었는데 그분의 부모님이 교사였어요. 그리고 어린 루이스 데마토스가 마술사로 성장하는 거를 별로 원치 않아 하셨어요. 그래서 데마토스가 어떻게 하면 좀 부모님을 그래도 좀 안심시킬 수 있을까,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 데마토스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학교에 입학해서는 연구소에서 미생물 연구를 한 2년 정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재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마술을 하는 기회가 와서 또 방송 마술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양립해서 가져가기가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루이스 데마토스가 이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못할 것 같다. 이제 나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 뭔가 하나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 이러한 기준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년 후를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연구소 생활을 한 20년 정도 더 하고 40살이 되었을 때 마술사를 하면 과연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낮았던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마술사를 하면 20년 뒤에 만약에 내가 마술사 커리어가 조금 잘 안 되더라도 연구소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연구를 하는 거는 가능하니까 그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좀 용기 있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난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꿈을 좀 이뤄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연구소 생활을 접으시고 마술사 활동을 하셨는데 또 그게 이제 너무 잘 되셔서 이후에 이제 포르투갈의 국민 마술사가 되시고 지금은 또 이제 글로벌하게 활동하시는 세계적인 또 마술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심사위원도 보셨죠. 이제 마지막 마술사는요 좀 따뜻한 이야기예요. 이분의 이름은 맥킹입니다. 맥킹은 라스베이거스에서 활동하는 코미디 마술사예요. 너무 재밌는데 입담이 정말 제 생각에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분의 공연을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배꼽 빠지게 웃으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맥킹이 6살 때 할아버지가 어린 맥킹을 이렇게 불렀대요. 와서 앉아봐. 뭘 했냐면 손수건을 이렇게 탁 꺼내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수건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예쁘게 잘 펼쳐서 자 여기에다가 이제 성냥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이렇게 덮은 다음에 맥킹한테 이제 그대로 주는 거죠. 그래서 어린 맥킹한테 이제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자, 손수건 안에 여기 성냥 반으로 똑 하고 부러뜨려 볼래? 그래서 어린 맥킹이 이걸 잡고 이렇게 탁 부러뜨려요. 그대로 테이블에 놓고 손수건을 이렇게 펼쳐보니 분명 부러졌어야 될 성냥이 부러지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린 맥킹한테는 너무 재밌었던 거죠. 이 마술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마침 집에 이제 마술책이 좀 몇 권이 있었는데 그 마술책을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틈틈이 보면서 마술에 완전히 입문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굉장히 참 좋은 에너지를 주는 재밌는 마술사로 성장을 하셨고 또 지금은 너무나 많은 마술사들에게 존경받는 또 그런
베테랑 마술사로 지금도 아마 현직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고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좀 이런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시작했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고든 브루스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사촌 누나가 저한테 마술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술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누나가 결코 알려주지 않아서 저도 이제 스스로 좀 이렇게 나중에 독학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좀 지금까지 마술을 하게 된 이유기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마술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 잘 보이시게 이렇게 잡을게요. 제가 제2내장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제2내장을 갖고 왔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제이는 그냥 제이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사실 세계 최고의 도둑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물건만 쏙 훔친 다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전설의 도둑들이죠. 이 친구들이요, 오늘은요 한국의 123층 가장 고층 타워인 롯데타워로 이들이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먼저 가서요, 도둑들이 한 명 한 명씩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명은 한 30층,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한 66층,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한 97층 정도 들어가고, 마지막 친구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망을 봐야죠. 경찰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친구는 옥상에서 123층 옥상에서 망을 봅니다.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이 보니까 네, 다 훔친 것 같아요. 이제 물건들 다 챙겼습니다, 가방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경찰들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오고 있어요. 뭔가 감시를 하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이 옥상에 있던 이 친구가 나머지 친구들에게 빨리 오라고 외칩니다. 이렇게요. 자, 그들의 신호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한 번 하면요, 첫 번째가 맨 위로 올라옵니다. 두 번, 그리고 마지막 세 번.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명의 제이들이 모두 다 옥상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잘 올라왔나 한번 볼까요? 네. 자, 봅시다. 여기는 첫 번째. 네, 잘 올라왔네요. 두 번째. 네, 마지막 세 번째까지 이렇게 네 번째 모든 제이들이 전부 다 탈출하고 그들이 목적을 달성한 채 유유히 사라지게 되는 마술이었습니다. 네, 이 마술을 제가 어렸을 때 보고, 누나가 사실 되게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했는데, 보고 이제 그냥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보다가, 그냥 넋놓고 보다가 제이들이 맨 위에 올랐을 때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추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저랑은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